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생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MBC 뉴스에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것을 가정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이제 드려왔죠. 만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하늘이 개입해서 망치지만 않는 다음에, 그 전에 가장 큰 중요한 단계, 최근 쭉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가장 큰 중요한 이제 신호는 푸틴과 트럼프 간의 회동이죠. 정상회담. 그것이 2주 내에 한다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에이펙 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에이펙에 올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온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반도가 강자의 반열에 오르나. 그것도 추대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다극화 시대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선택을 한 것은 전쟁을 피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런 전례가 없어서, 이런 항상 기득권과 새로운 도전자가 그들의 입장이 바뀌는 세력 교체의 시기가 오게 되면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없이 넘어간다. 그런 것을 전 세계에서 다루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교회 같은 데서도 보면은 지난 2000년 무렵에 밀레니엄이라 그래가지고 또 종말론 이런 것들이 막 참고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종교 그룹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참 묘하죠. 자, 모든 것들이 이제 거품 속에서 헝클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똑똑했던, 미래를 예지하는 힘이 있었던 서양의 똑똑한 사람들하고, 우리 또 똑똑했던 동양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5, 6년 전에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채널 시작하면서 초기에. 그래서 5, 6년간을 복귀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근데 지난 5, 6년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쓸만하다, 아니면 이거 그냥 틀린 말이네, 이런 거를 뛰어넘는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들이 말한 것은 대부분 다 맞았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현실의 끝과 진행 상황을 그들의 이야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야기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됐다. 자, 그런 그림은 뭐냐? 지금 다국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강자는 나와요. 새로운, 현재까지 방식의 패권국은 아니지만 새로운 강자는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강자의,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지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들의 니즈가 있어요. 필요가. 전쟁 없이 넘어가는데, 현재는 다극화란 말이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되고 있죠. 그 다극화의 핵심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 미국은 살기 위해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한국을 밀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푸틴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미국을 지원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북한과 한반도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 기술적, 문화적으로 강국의 준비를 하고 해왔다. 충분히.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우리한테 던져줬던 그 시련을 우리가 감내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 그 조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근세의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다른 각도에서 돌려보기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난 기사예요. 판문점 비오고 CNN 임진각에, CNN에서 별 의미는 없는 이야기 같고, 임진각이 북미 정을 만나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이 전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치지 않는다는 게 강력한 신호라고 보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한다. 자, 정동영이 얼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정확하게. 물론 거기도 정부 입장에서 섞인 발언이 나오긴 하지만 그 또한 연막탄이에요.
자, 트럼프도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중에 진실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가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들어보이는 걸 가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 흐름에 맞춰서. 자, 정동영이 한 말이 국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체에 가깝다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북한이 준비가 됐다. 네. 준비 안 됐다는 이야기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 열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푸틴은 뒤에서 열일하고 있고. 김정은이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자, 그래서 APEC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 정동영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또 뉴스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판문점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것이 실체적 진실, 사실과 사실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판문점을 비우고 그때 이제 민간인 관광객들을 그날을 차단시켰다는 거죠. 예. 북미 정상의 만남을 위한 대비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에이펙 기간 중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에이펙이 1박 2일 정도 머무는 거니까 뭐 판문점이야 금방 가지요. 예, 근데 경주에서 가려면은 예, 헬기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가는 건 금방인데. 예. 자, 그리고 그들의 답변 내용 또 이걸 MBC가 여기까지 캐물었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 뽑은 제목과는 상관없이 무지하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양쪽 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유엔군, 사령부, 미군이죠. 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네.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 정부 관계자 말로 우리 확인을 하면 되죠. 여러 가능성 대비하는 차원으로 알아. 이거 이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털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만 느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일 정도 넘었는데, 예, 기본적인 세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많은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조율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이 미팅에서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또 만나고 또 안 되겠지 뭐 대통령 바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트럼프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시간적 물리적 제약 때문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지만 이번에는 그 후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미팅이 돼야지만 같은 장소인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의 성과가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언론이나 어떤 세력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이 미팅 잘 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지금 9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요? 10월 6일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 이걸 폭로를 했죠.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특수부대를 보냈다가 민간 어선하고 조우를 해서 그들을 몇 명을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폭로의 이유가 말이 안 됐죠. 예. 미국이 수행하는 특수작전이 항상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폭로했다. 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회방놓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북한 반응은 일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특수부대 폭로를 한 사람이 입을 빌리자면은 그냥 특수부대 보냈다가 실패했다 이까지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 대통령의 북한과의 지금 만남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려는 이야기를 굳이 보탰어요. 디테일을 몇 명을 살해하고 나왔다. 예. 북한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 없습니다. 여러분 언급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모든 뉴스를 보는 게 다행이 아니라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슈가 됐겠죠? 불거져서? 없어요. 예. 그다음 또 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만나서 핵연료 제철이 필요. 오늘도 어디 점심 먹다가 뉴스를 보니까 뭐
한미 핵 협상 협정을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원자력 업계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 비춰진 것 같아요. 핵 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 잠재적으로 핵 능력은 우리가 안 가진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이걸로서 전 세계가 우리한테 미국이 특히나 우리한테 너희들 핵무장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건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이런 현재 정부의 자신감의 표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미국이 묵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반박하거나 재수없다 이러지 않고 이놈들 봐라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국군의 날 이런 이야기 했죠. 국민의 군대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을 회복한다.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겠다. 이것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미군 감축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고 동북아에서 다 빠진다. 이선으로 물러선다. 위축된 미국을 이 현실적인 방향을 취한 것이고 그 대안을 그 자리를 한국군이 대신한다. 한반도로 말할 것도 없이 빠진다. 그래야지만 북미 종전선이 되는 거잖아요. 북미가 이제 우리 휴전 아니고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연합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한 미군이 연합사 일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겠다, 평화선언을 하겠다, 전쟁 상태 종식을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봐야죠. 한국이 꼭두가시 정부가 아니다, 미국에. 우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난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에이펙에서 만약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려고 한다면은 이 입장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더 강하게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제 발언이죠. 어제 아덱스 개막식 마치고 나서 토론회 같은 걸 했는 모양이에요. 거기 나온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방 의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 방산 토론에서 작심 발언. 전작권 이야기잖아요. 그래 군인들한테 질타한 거잖아요. 옛날 노무현 발언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난 20일간 많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은 계속 경주 에이펙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거기서 크게 틀어졌다면은 엊그제 나왔던 트럼프가 비공식적으로 김정은과의 만남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늘 MBC 보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도 이 주장을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하고 적대관계가 해소 안 되면 한미연합선은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한테 주기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다. 달라진 입장이 없다.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국방 예산 훨씬 더 늘린다. 예상보다 더 많이. 왜? 우리 GDP 훨씬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한 번 더 방점을 찍어주는 거에서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자, 오늘 러시아 뉴스를 하나 봤더니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사진 속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러시아 외교부 차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라프로프하고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여기 루비오가 회동이 불확실해졌다고 CNN에서 보도를 때렸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만날 예정이 없는데 어떻게 불확실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냐. 일단은 답은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은 그래요. 자, 이것은 뭐냐. 시사점이 있죠. 눈치를 채고 이 미팅이 되면은 미국의 현재까지 기득권 세력, 군산복합체 세력이 궁지에 몰릴 수 있겠다. 젤렌스키를 잘 꼬들겨서 또는 뒤로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휴전을 거부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드론을 보내거나 찝쩍거려가지고 전쟁을 지속시키는 그것이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골칫거리였단 말이에요. 푸틴하고 동시에. 원래는 트럼프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죠.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반복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끝낸 다음에 그다음 김정은 만나러 간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버티니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휴전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푸틴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노릇이고. 자,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분명히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을.
트럼프에 반하는 거예요. 북미의 어떤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푸틴이 명언을 낸 거죠. 돌아가서 한국 거부터, 한반도 거부터 해결하자. 그렇게 돼서 다시 이들 세력들은 뒤통수를 맞게 됐고, 젤렌스키는 과거에 누렸던 그런 언론의 집중력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어차피 대중의 시선 게임이거든요. 시선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이것은 큰 빵빠레가 날 정도로 대박이 나야 된다. 거기를 위해서 많은 지금 실무 미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도 포함해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뭐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반복이고 또 안 되겠지. 시비 걸면 떨어져 나가겠지. 또 제풀에 지치겠지. 당장 우리 국민들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작업들도 들어오고 있다. 이게 러시아에 들어온 작업이다. 잘 안 될 거야라고 재뿌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저주를 하거나 인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늘로 콕콕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많았었어요. 자, 며칠 전, 일주일 전일 거예요. 지금 조지아에서 부정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러면서 러시아 국기를 불태우고 민중 봉기의 신호탄이다. 엄청나게 불안해질 것이다. 자, 힘의 공백이 생기면 여기에 나토와 미국이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그게는 바이든 시절에 딥스테이트 또는 군산복합적인 작전이었죠. 우크라이나를 꼬들겨서 전쟁을 내서 러시아를 위축시킨 다음에 또는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유도한 다음에 지금 그 당시 푸틴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흔들기죠.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이 성공적이었다면 그 다음 들어오려고 했던 게 조지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금 어디죠? 서울신문이 격렬하게 그것을 이미 몇 년 사이에 옛 기억에 불과한 그런 시도를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심지어 밑에 YTN은 몇 년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가 그들의 영공을 침입한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한 이야기를 지금 또 다시 꺼냈었어요. 그때가. 요런 같이.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밀어붙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언론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지. 트럼프, 김정은 만나면 안 된다예요. 그들은 현재 군산복합제 미국 구석에 몰려있는 미국의 속에서도 또 구석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그 군산복합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금년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방에서 연합군이 3만 명을 어디에 투입해요? 우크라이나에 투입한다는 이야기죠. 푸틴이 화들짝 놀랐다. 계속 전쟁을 수석거리는 겁니다. 전쟁을. 이건 확실해요. 언론은 어떤 인간미는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고 이익이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승자의 편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승자가 상당히 살짝 컨디션이 안 좋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 자, 보니까 이게 이제 10월달 초에 나왔던 국정 지지율 전 세계 22개국인데 트럼프가 지난달에 44%에서 43%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빠져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알고 있다고 봐요. 예, 온갖 해작질을 다 하는 거죠. 연박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관세 협정, 국내적으로는 약간 뭐라고 할까, 독재자 흉내. 뭐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트럼프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한 달 전에 대비 59%였거든요. 현재 57%. 이 정도에서 뭔가를 이벤트를 터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러지 않으면 내년에는 30%도 내려갈 수 있어요. 확 그것도. 예, 그럼 위험합니다. 지금 뭔가 해야 돼요. 지지율 데이터만 보더라도 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보시면 10월 7일이죠. 한 보름 됐네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죠. 김정은이 푸틴 생일에 편지를 보내면서 북러 동맹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큰 그림이 같은 거예요.
다국화를 입에 담았다. 자, 여기 보시면 MBC 뉴스 그것을 보도한 MBC 뉴스인데 내용에 보면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반도의 북미 종전선언 연동이 돼 있다. 자,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나머지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된다. 원래는 그래서 된다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휴전이 되면 그 다음 북한으로 간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해오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풀리지가 않는 거죠. 힘들이 결집해서 막아서고 있고 지금 구도가 그것을 용이하지 않게 만들고 있죠. 자, 그러니까 푸틴하고 트럼프가 나서서 한국에서 먼저 해결한다. 그렇게 해결되면 우크라이나도 거꾸로 해결이 되게 된다. 대신 한국에서의 빵빠레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빵빠레가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 그 포텐셜을 극대화시켜내야 된다. 그런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초조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강하게 나가서 아까 핵 재처리 요구 같은 것들처럼 그리고 블랙락이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미국 너희가 덕을 보는데 왜 우리 보고 다 투자하라느냐. 너희도 리스크 테이킹 해라. 위험 감수를 해라. 그러면 미국은 자기의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많은 투자권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력 하에서. 그건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미국이. 물론 돌다리 두드러지 여러 가지 확인을 했겠죠. 이게 바뀌는 순간이고 미국이 우리한테 주도권을 내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커요. 기본적으로 몸값이 올라갔죠. 한반도에. 미국은 더 초조해지고 있고. 오늘도 어디 뉴스 보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가서 뉴스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지리산 산청 쪽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경제신문 같은 데서 미국이 뭐라고 할까? 뭐죠?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그것을 연착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그중에서 70-80%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중에 50%는 말하는 사람들로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그냥 팽팽팽 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극화된 세계 질서다. 즉 이것은 북한도 하나의 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북한이 하나의 적이 되기 위해서 남한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자본 투자 그리고 기술적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산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내는 거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새로운 물류망을 개척해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푸틴이 이야기한 트럼프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욕심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패권국이니까. 그 힘을 통해서 한국과 한반도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북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요. 북한도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예,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조차 그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모든 인프라를 다 지원하겠다. 군축까지, 재래식 전력 군축까지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노동력을 빼내기 위한 그런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자, 이것이 북한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군이 트럼프가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선량한 북한 인민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입국 닫고 있고 푸틴한테 보낸 이야기에는 돌아서서 석 돌려서 다극화 시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러 동맹은 전 세계 다극화에 기여하게 될 것. 이게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는 거지요. 강력하게. 예. 자, 그리고 오늘 미어샤이머가 이런 기사를 올린 것을 AI가 저한테 알려줘서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어샤이머는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고 있고 제프리 삭스와 더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우크라이나전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옳은 이야기, 똑똑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자, 그 중에서도 미어샤이머는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켜. 이것은 둘이 화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어샤이머가. 양쪽 세력이 화해를 했다? 이거 보면 저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군축을 제안하고 중국도 들어와라. 다극화 이야기예요. 좀 전에 김정은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미어샤임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상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 행복하게 지내기는 되게 어렵다. 다툼이 발생한다. 오히려 그러면 더. 그래서 지도자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서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의 발전,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어샤이미가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어제 제가 캄보디아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 내부에서는 바깥의 텐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부의 민주화 욕구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 소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경쟁이 불안해질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이웃 국가하고 위에 조종자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어샤이머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어샤이머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다른 방식,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도 국가가 당연히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쟁들이 생길 것이니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일까? 아니죠. 그럼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줄을 어디로 대야 될지 모르겠다. 국제기구, 새로운 국제기구 같은 게 비스무리하게 나오겠잖아요. 유엔의 개혁안이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서 누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아니야,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러시아도 아니야. 중국도 아니야. 누구냐? 누군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저는 그 자리에 한국이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는 통일된 한반도가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통일이 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 왔지만 그것은 뭐 몇천 년 된 우리의 당연한 욕구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일정한 있어요. 상수예요. 상수. 근데 변수는 엄청나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것은 세계적 흐름이에요. 근데 그 세계적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통일해. 강대국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는 이미 돼 있고요. 그런 상황. 미어샤이머의 언급을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과거에도 언급드렸던 자크 아탈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00년 무렵에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는 조금 다른데 2025년 정도 되면 미국의 통제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된다. 이미 중국이 저항하기 시작한 걸 기준으로 따지면 몇 년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미국은 스스로 통제력을 포기하게 된다. 금융 문제 때문에. 이거 예. 미국은 다시 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천국이 아니고 우주가 아니에요. 미국은 이런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나라일 따름이고 다리 차면 기우는 그 리듬이 명확해요. 어떤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지금 금융 문제는 심각하죠. 빚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빚 문제.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자본이라는 게 달러가 더 이상 나의 근본적인 가치를 향상시키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돈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 자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융 문제로 무너진다는 것은 돈 찍어내는 문제로 무너진 거예요. 바이든 때 최고로 악화된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경제학자들도 수만 명의 경제학자들이 있을 텐데 보고서 쓰는 기관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 다 그런 연구원들이 있을 텐데도 누구도 저걸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이 다리 차서 기우는데 얼마큼 기울었는지에 대해서. 자크 아탈린 20몇 년 전에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즉 자기가 찍어낸 돈의 힘 때문에 무너지고 밖에서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저 놈이 이길 것 같다. 획가닥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폭망이죠.
지금 2008년일 거예요. 그때 경제위기가, 미국발 경제위기가 왜 발생했습니까? 지금 누구도 이야기 안 하고 누구도 몰라요.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돈이 갑자기 인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사도 제대로 안 했죠? 마치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일처럼. 자, 그런 것들이 겹치기 일어날 더 큰 버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러다면 미국이 이제는 영향력을 잃고 어중간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덩어리의 나라. 뭐 남미 같은 나라들이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브라질처럼.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패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크 아탈리는 10여 개 정도의 다중 거점으로 분산이 된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힘이 퍼져나간다. 지금 중국은 그걸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푸틴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중국의 패권이 미국의 패권보다 나을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그건 퇴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개드린 미어샤이머의 이야기하고 딱 교집합 얘기가 있죠. 미어샤이머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 경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건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크 아탈리는 훨씬 더 다방면으로 보고 있어요. 다중 거점이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충돌이 잦아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조정자가 필요한데 러시아는 나 아니야. 미국도 나도 더 이상 아니야. 중국은 못 믿겠어. 누군가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중 거점 상태에서 오래 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가 나온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리더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리더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자,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말씀드리는데, 양은 지도자 위주의 세상이고, 음의 세상은 민초들 위주의 세상인데, 그럼 민초들 위주의 세상에 간다고 해서 그게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른 형태의,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크 아탈리는 그런 과정을 한 15년 정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새로운 강국이 등장한다. 그게 서울일지, 그럼 무조건 아시아로 간다고 봤습니다. 서울일지, 도쿄가 될지, 중국이 될지는 모르겠다. 즉, 그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지금 여러분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일본을 아는 건 확실하죠. 잃어버린 40년을 한 나라에서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본의 타이밍은 지났어요. 일본이 그랬으려면 1980년 정도 됐었어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전 세계가 허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은 주위에 친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럼 한국밖에 없어요. 자, 5, 6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난 5, 6년간 세상이 변화의 피크로 올라가면서 많은 변화가 짧은 시간에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캄보디아 납치 실종 이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군사력을 과시해야 된다.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권하고 결부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박선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자, 이것은 정부가 부인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미어샤이머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극화되면은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개입할 수 없고 러시아가 개입할 수 없고 그 현실에서 새로운 조종자가 나와야 된다. 그 조종자 역할에 대한 한 멘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미국 얘기 들어가야 돼요. 이 칠함대가 남중국해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앞이 안 가려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예. 이런 경우들이 잦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군하고 해병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한국 마음도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 이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도선비기가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한 번 더 돌이켜 보세요. 5, 6년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 지금 현실화된 게 몇 개 있거든요. 기병서세, 서쪽 변경에서 전쟁이 났다. 가자 전쟁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일까
딱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맞지요? 전 세계 파급력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천자.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 세상이 기뻐한다. 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잘 종식되고 전쟁 없이 더 큰 전쟁으로 안 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게 세계대전의 전초가 됐으면 하늘과 땅이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삼린조안만 말씀드릴게요. 주위의 새 이웃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안정이 된다. 통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체계도 바뀌고 전 세계의 어떤 정신적 부분도 통합이 된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해석이 돼요. 이제 삼린조안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과거에 삼린이라고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국, 미국, 일본 아니에요. 이 3자라는 것은 전 세계로 치자면 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개. 그걸로 보통 다 해결되잖아요. 1, 2, 3으로.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힘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질이 밀렬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자 총리가 됐는데 그게 가속화 시킬 거라고 봅니다. 분쟁의 여지도 있어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 3리는 일본 대신 러시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이에요. 시진핑은 썩 내키지 않지만 이번에 에이펙 오는 것처럼 그 명분에서 그쪽 러시아하고 미국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명분을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일본은 박수 치지 못하겠지만 이 3린에 포함되지 못해요. 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 이게 1000년 전에 도선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정치체계도 바뀌고 사상체계도 바뀌게 된다. 예, 새물로 인류가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한반도 통일을 기점으로 세상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원한다고요. 예, 그래서 도와줘서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힘이 없어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반항을 하다가는 부대낄 수 있어요. 패자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됐는데 거기 같이 있던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이제 뭐 한 부분 신체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던 그런 당이 갈라져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타협해서 꿰매놨거든요. 자, 이것은 다카이치가 지금 저는 깜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다른 후견인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베파에. 단지 여성이다. 신선한 분위기를 줘서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땜빵을 하면 어떻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일본은 큰 기회를 모르겠으나 또 한번 놓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20안을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예, 요거가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일본은 완전히 샌드위치 사이에 끼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미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끼게 될 거예요. 새로운 강대국 사이에 끼게 될 거예요. 예. 자, 또한 과거에 소개해드린 발언이 있지만 몇 년 지나서 다시 보니까 특히 지난 내란 이후에 진전된 상황들. 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 위험에서 빼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확 전환되고 있잖아요. 1년도 안 된 기간에 벌어진 일이 엄청난 일들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자면 그 말씀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볼까요? 야산 이달이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를 이게 이제 이 60년대 이럴 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그의 아마 자식이 정리한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지게꾼이 일꾼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이라고 하며 비유를 하자면 목동이 한 손으로 양을 몰고 지게 뒤에는 물고기가 담긴 꾸러미를 진 채 길을 떠나는 이치와 같다 했다. 의미심장하죠. 한 손으로 양을 몰고 양은 미국입니다. 미자가 아름다울 미가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양. 거기가 앞서가요. 그리고 지게를 지고 있어요. 근데 지게꾼이 일꾼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양이에요. 앞장선 건 양이 먼저 보여요.
그다음 지게꾼이고 지게는 꾸러미를 담고 있다. 꾸러미 소자예요. 소련이요 당시에 지금 러시아죠. 제가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트럼프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뒤에서 작업을 다 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 중국 이야기가 없잖아요. 일본 이야기도 없잖아요. 예, 요 셋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해석하면 딱 맞고 지금 하는 처신도 역할도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이거 다시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예. 훨씬 현실감이 있죠. 예. 탄어는 8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거 지금 한 말은 70년대에 한 말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소개드린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내란의 시기에 여러분한테 힘내시라고 우리 선배들의 우리에 대한 애정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걸 이 예언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된 거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발생한 일이에요. 내란은 작년 12월 초에 발생했고 지금 10월 말밖에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아직.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다. 그 좀 자연스럽다 느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연성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 유연성은 명민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타너가. 전쟁은 없다. 예. 다만 깜깜한 전제 정치의 시기가 3년, 짧으면 3개월 온다. 통일이 임박했다는 징조다. 자, 그때는 내란 이후에 내란 찬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덥석 덥석 납득할 수는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란의 시기가 짧으면 3개월 만에 정리가 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3개월이 온다. 자, 그러면 깜깜한 전제정치의 시기가 3개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전 동의가 되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깜깜한 것은 갑작스럽기 때문에 깜깜했을 거예요. 자, 지금 다 그때 공포에 시달렸다고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3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해소가 됐지요. 대충 임무 정지된 게 아마 2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3개월 맞아요. 예.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통일이 임박했다는 징조다. 예. 내란 세력이 무너지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면서 다음 길이 활짝 열린다. 기다리고 있던 압박을 버티다가 눌러 터진 거예요. 소위 우리가 친일파 세력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힘에 눌려서 터진 거예요. 세상 변화의 힘이 앞뒤로 다 쪼으니까 발악을 하다 배가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압박이 향하던 방향으로 출구를 확 밀어낸 거죠. 세상의 힘과 우리의 힘이. 그 다음 단계는 통일이다. 예, 이것은 무서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말씀드려왔잖아요. 이 예언을 까맣게 잊고서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하늘도 잘 도와주는 것 같다. 현재로 봐서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 묘하게 얽히면서 잘 흘러간다 이번에는.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타너는 자그마치 몇 년 전입니까? 80년에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45년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깜깜한 전제정치가 3개월 온다. 걱정하지 마라. 통일이 곧 된다는 신호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그런 예지력을 보여줬다면은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그런 선배의 그런 말씀을 우리 현실과 맞추어 볼 수 있는 그 정도 시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